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 사무실에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합니다.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오늘 또 코스닥 지수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실력 발휘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잘 참고하시고 오늘 내용은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에서 이토마토 썸네일 이거 제목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3분기 시장 전략과 2차 전지 집중 분석인데 코스닥 폭락이 두려우십니까? 이런 말씀은 되겠죠. 대신 지금부터 또 이따가 시간에 쫓길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같은 방송은 오늘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허락되면 제가 파동하고 리버스 차트를 갖고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되면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방송을 이종복은 2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해줘요. 그건 추가 노력이라는 얘기를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종복 유튜브에도 이 정도 방송은 그 토요일 날 스트리밍 할 때 꼭 해준다라는 거 먼저 얘기하고, 말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변곡일상 8월 달, 그 다음에 10월 달, 그 다음에 2024년까지 나가요, 여러분. 지금 2023년 6월인데 2024년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복은 2024년 2월 달까지 시장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변곡점이 좀 큰 변곡점이 올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8월 달이거나 10월 달이거나 1, 2월 달에 지수가 고점에 있다. 그럼 조심하라는 얘기고, 저 시점에 지수가 밀려서 바닥에 있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변곡점 위치에서 외국인 수급하고 주도주를 잘 살피시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것만 갖고 얘기해도 되는데, 자, 오늘 지수 밀리는 거 갖고 좀 불안한 사람들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지난 6월 21일 날 얘기한 방송이거든요. 거래소 지수 찢었던 타이밍인데 333에서 332를 봐야 지수가 안정적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주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이미 들어가 있죠, 여러분.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정도하고 LG전자 등 일부의 주식, 반도체 기반형의 주식들이 움직임이 좋았고, 어제까지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임이 좋았지 나머지는 흘러내렸을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많지만 그냥 넘어가고 오늘 핵심으로 먼저 들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장의 핵심은 이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6월 12일 방송이거든요. 6월 12일 방송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포스코 퓨처, 그죠? 포스코 퓨처는 중립이라고 하고 중립이거나 그 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 주식도 또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또 이토마토 또 댓글 관리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신고가를 간다도 먼저 얘기해 주겠습니다. 장기는 신고가.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은 6월 12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6월 12일 현재 시점에서는 중립이나 중립 이하라고 하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드리라고 한 건 소재 관련주, 그건 매수가 아니고 무슨 매수예요, 여러분? 매수가 아니고 강력 매수. 지금 날라간 저 하나기술 같은 건 강력 매수. 포스코는 중립. 사지 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이거 월요일 방송입니다. 주식은 시장 상황에 맞게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하라고 얘기해 주죠. 오늘 보시면, 자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게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코스닥을 먼저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사이에 빨간색이 난 것은 셀트리온 어제 급락한 주식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 중간에 보이는 게 반도체과 인공지능과 중에 의료용 관련주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권미란 앵커가 그때는 아니었고 박상전 앵커하고 내가 방송을 했을 때 저는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의 로보티즈 로보스타보다 저 당시는 1월 말에서 2월 초입니다. 1월 31일에서 2월 15일 사이에요. 그때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 의료용 로봇이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주식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들 주식 중에 여기도 사이맥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근데 얘들은 급락했다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수 설명한 다음에 추격 매수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까 얘기한 시장 상황에 맞게라는 말이 그 말하고 같은 거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일주일 내내 방송에 나와서 종목 진단해주고 매일같이 시황 방송하고 이런 식으로 더 굵은 얘기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한번 이토마토가 섭외를 한번 해보시죠. 이 정도 방송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좀 섭외 좀 해주세요. 같이 좀 나눠서 가게. 혼자 이거 짐지고 가지 않고. 화요일이요? 안 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죠. 누가 회원가입을 하겠냐고 이렇게 매일같이 해주는데. 자,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놀라지 마시고 이건 유효기간 2주고 그 뒤는 추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지수 찢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코스닥은 280여일 하락했고 280여일 하락했고 68일 만에 마디 비율 분석상 764 부분으로 급등을 한 겁니다. 이렇게 폭등을 했을 때 좋았죠, 여러분? 배터리 반도체 같은 거 갖고 있었던 분들 그 급등한 주식을 쌍봉에서는 어느 정도 팔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웠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했고 우리나라 코스닥은 나스닥보다 더 강력하게 올라왔어요, 여러분. 제가 나스닥은 너무 많이 올라온 게 부담이라고 했죠. 근데 코스닥은 나스닥보다 더 강력하게 68일 만에 올라간 겁니다. 나스닥은 기본적으로 120, 130일 만에 올라왔죠. 코스닥은 60일 만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흔들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첫 파동이 24일 걸렸고요. 3파동이 68일 걸렸어요. 그러면 5파동은 24일에서 끝나거나 24일에 618 정도에서 끝나는 거고 파동이 연장에 걸리면 68일 이상 올라간다. 요게 이종복의 노하우고 기법인데 이 설명은 아마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자,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은 1, 2, 3, 4, 5, 6, 7, 8, 9파동. 그 다음에 요걸 하나로 놓고 가면 1, 2, 3, 4, 5, 6, 7, 8, 9, 10, 11. 이 이중바닥 찍을 때.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 280에서 250여일 동안 하락을 하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여기 68일을 기준으로는 하나의 파동이 너무 강력한 겁니다, 이게. 이게 일파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모양을 잘 만든다. 모양을 잘 만든다는 얘기는 추세 패턴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코스닥은 신고가가 나오는 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분석이에요. 내 의견이 아니고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쪽으로부터 본다면 코스닥은 파가 여기가 어쨌든 저점이니까 1, 2, 3, 4 상승 5로 가는 과정에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파가 하나가 더 위로 쏠라면 여기 어디서 모양이 만들어지면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되게 좋은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심리가 꺾이거나 주도주가 꺾여서 죽는다. 그럼 이거 확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뒤집히는 거냐? 1, 2, 3, 4, 5 이게 하락 A파. 나중에 반등 나오면 반등 B파. 그 다음에 1400 언저리를 못 넘어가고 빠지면 C 해갖고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구간에서 그러니까 지지하고 올라가면 초대박장인데 깨지고 밀리면 되게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변곡점에서 6개월 만에 5배 올라간 주식. 그죠?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10배, 15배 올라간 주식을 쫓아 들어갔기 때문에 이종복이가 정수리따법 쓰지 말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파동의 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이 파동상으로
코스닥 시장이 움직임이 좋으려면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이종복이가 5월 달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1일 올라가고 하나의 마디가 만들어질 때 19에서 23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올 때도 지금 19일에서 20일까지 올라간 다음에 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에서 밀릴 때 보통 12일 가까이가 밀린 거거든요. 오늘이 11일째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파웰이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내일 PC 물가 지표가 시장에 부정으로 나오면 한 번 더 빠질 리스크가 있어서 코스닥 종목이 힘이 없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선반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를 알아야 되느냐?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이 자리에서 매수하면 안 깨집니다라고 했던 지수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1200대 지수였을 겁니다. 지금 1400에서 1300으로 거의 100이 빠졌죠. 여기서 1200까지 와봤자 10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점에서 100이 빠질 때 이종복이가 강조한 주식들은 다 날라갔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설령 밀리더라도 추세 패턴이 양호한 주식, 지금 시장의 중심주를 갖고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종복 방송한 것 중에 이걸 찾으면 저는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까워서 안 찾는 거예요. 현금이라는 단어를 쓴 게 딱 2번인데 그게 4월 17일하고 지지난주였을 겁니다. 근데 이종복은 지수가 밀릴 것 같아도 현금 확보하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도 진짜 많이 했죠. 이번 주에 나의 주식, 나를 믿는 사람들 입장으로 얘기를 해주면 지수가 조종받을 걸 미리 대비해서 현금 확보해놨으면은 대박날 주식을 다 던져버리는 꼴이 된 거죠. 그들의 공통점은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쪽이라는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렇게 지수가 슈팅이 걸리면 이게 지난주에 알려준 거예요. 지수가 슈팅이 걸리면 순환매가 나오고 하면서 했던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실전기법 108에 지수가 바닥 대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순환매를 노리라. 지수가 618 이상 올라가면 주도주가 순환한다. 그래서 배터리하고 반도체를 5월 그 15일 이후에 5월 26일 이후에 이번에는 배터리, 이번에는 반도체, 이번에는 배터리, 이번에는 반도체 계속 제가 돌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긍정으로 얘기 드렸죠. 근데 저런 식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지수가 조종을 받으면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조종을 받으면 후발주는 전저점이 깨진다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그 얘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추가 노력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수가 슈팅이 걸리면 주도주가 순환하는 거고. 그래서 코스닥이 여기에서 한 번 더 칠 때 2차 전지 배터리가 날아갔던 거고요. 5월 15일 타이밍에서 이쪽으로 반등을 줄 때도 618이 요쯤이거든요. 요 정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 포스코 케미칼서부터 포스코 퓨처, 그 다음에 에코프로 저런 코스닥의 주도주들이 슈팅이 걸려서 올라간 거고 반도체 섹터에서는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것이 슈팅이 걸려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형의 이수페타가 슈팅이 걸려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게 인공지능 기반형의 이수페타입니다. 저것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슈팅이라는 얘기는 단기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버 슈팅은 단기 매도의 급소고 언더 슈팅이 단기 매수의 급소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여기서 어느 정도 밀려야 언더 슈팅이 되겠습니까? 한두 번 더 밀리면 지수가 단기간에 급락이 되는 거죠. 그 지수가 단기간에 급락하면 뭘 공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다 보면 지수가 단기간에 급락하면 지수 관련주를 공략하라고 또 얘기했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은 반드시 지수와 함께 보라고 했던 게 6월 16일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이종복은 머릿속에 다 있다는 얘기는 시장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6월 16일 날 보면 시가상위 2차 전지들은 반드시 지수와 함께 보되 차트 양호 소부장을 더 집중적으로 하라라고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스닥 지수는 이건 누가 봐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조종을 받아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불안하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안 불안하거든요. 근데 차티스트들 입장에서는 되게 무섭게 보이거든요. 이게 뭐가 불안하고 뭐가 찝찝한 거냐면 이 상황에서 나스닥이 밀렸을 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다는 거. 그러면 나스닥이 안 밀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올라갈 때 반드시 1400을 넘어야 됩니다. 이게 추세 파동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8월달, 10월달, 1, 2월달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넘어가는 순간 코스닥은 새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가야. 근데 이거를 넘어가야 새 세상이 열리는데 요 앞전에서 밀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부터 이제 이들이 왜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이제 종목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도의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기존 과거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해서 그렇지 요 정도 설명에 곱하기 100배 정도로 이종복이를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 차트 분석은 2주에 한 번씩 듣는다. 요 얘기 해주고 자 종목으로 갈게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코스닥 상위 종목에 이건 특징주입니다. 리노공업이라는 주식은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이 위치를 보세요. 5월 16일 날 전저점을 깼던 주식이 급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지금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쪽이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하고 지금 리노공업을 보시면 차트의 위치가 눈에 보이죠 여러분? 이게 쌍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 주도주와 이런 거를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펀더멘탈을 한 번 정도만 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펀더멘탈 분석을 너무 자주 하면은 좀 안 됩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현재가창에 뭘 봐야 되느냐, 현재가창에 EPS하고 퍼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코스닥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의 주식에 EPS와 퍼를 보세요. 퍼가 보통 몇백에 몇천 단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가 이건 코스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건 코스피인데 SK양이는 퍼도 안 나와요. 제가 증권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증권회사에서 처음에 근무할 때는 사람들한테 퍼가 안 나오는 주식은 절대 추천하지 말아라. 이런 교육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15년, 20년 전에는 증권회사에서 그런 것도 교육시켜요. 고객하고 분쟁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퍼도 없고 실적도 없는 주식을 줬을 때 나오는 문제점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주식을 자 포스코 보시면 퍼가 230짜리입니다. EPS는 1000원밖에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50배 60배 올라갔을 때 변곡점에서 꼭대기에서 물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펀더멘탈을 볼 줄 알면 여러분들 주식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자 하나기술을 보시면 하나기술은 엊그저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얘는 퍼가 462짜리 주식입니다. 보이죠? 그러나 얘가 지금 6만원대에서 9만원대로 갔으니까 한 50%가 올랐으니까 이 7천억이 그때 그 당시 얘가 6만원대 있을 때는 보통 5420, 56, 55, 25 그죠? 한 4,500억에서 5천억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시가총액이 6만원대 있을 때는 5천억 플러스 마이너스나 그 아래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연간의 실적 추정치를 보면 2025년에 800억이 나오고 2024년에 480억이 나오죠. 이처럼 캐시를 내는 주식이 퍼가 높은 주식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떼돈을 버는 겁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얘기가 또 나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기립박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아무나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얘가 잘 간 거고 자 지금부터 볼게요 여러분. 포스코 퓨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는 퍼가 230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거 감안해서 이종복이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주식의 지지와 저항을 갖고 얘기를 하면 패턴 자체가 이중바닥에 1, 2, 3, 4, 5 그죠? A, B, C로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60일이 붕 떠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에 3825, 618 이런 식으로 놓고 가면 이 주식은 지지가 60일선 언저리에서 32만 원대 언저리가 지지가 될 겁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쪽 정도에 오면 얘는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든 지가 갈 길을 갈 겁니다. 대신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38만 원 부근을 거래를 급증시키면서 올라가야 신고가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얘는 40만 원이 단기 저항, 그 다음에 32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기 지지 해가지고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지수가 위쪽으로 턴할 것 같을 때는 얘가 먼저 치고 가는 거고, 지수가 밀릴 것 같을 때는 한 번 더 밀려서 30만 원으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강력 매수하는 자리, 여기는 저점 매수하는 자리. 그 다음에 이 주식의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올라갈 때 38만 원을 돌파하느냐 여부냐를 가지고 비중이 많을 때는 여기서 비중을 줄이는 거고, 비중이 작은 사람들은 굳이 안 줄여도 되고.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언제 해줬는지 알죠? 5월 달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비중이 적은 사람들은 안 팔아도 되겠지만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40만 원대로 다 올라가면 절반의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활용하라는 얘기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모든 주식 공통인 겁니다, 이거. 그래서 포스코 퓨처는 지지 저항을 저렇게 보시는 거고, 포스코라는 주식을 얘기 안 하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더 좋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주가가 고점으로 가려고 하는 상태에서 거래가 없다 보니까 물량을 받는 거고, 이 주식은 60일선만 찍으면 주가가 움직임이 좋았죠. 그럼 얘는 다시 38만 원에서 37만 5천 원대가 단기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지수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돼서 360을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한다. 그러면 강력 매수. 지수는 여기서 가봤자 350을 못 넘고 347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에서 다시 밀릴 것 같다. 그러면 적당히 매수. 지수의 흐름과 주가의 위치에 따라 주식의 비중을 늘리느냐 주식의 비중을 줄이느냐,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은 이종복이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해줘도 이거를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들은 사람이 있고,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거두절미 중간생략.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쌍봉으로 죽고 밀려내려오고 있고 60일선 깨져서 밀려내려오고 있는데 121선 120일선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지금부터 52만 원대가 또 여기가 단기 저점 매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보통 수준의 사람들은 LG 엔솔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LG 엔솔 52만 5천 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LG 엔솔 58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어쩌라는 건데, 이종복은 다르죠. 그것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다른 주식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약한 거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래소 종합이 350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장기 지수의 목표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 주식들이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쪽까지 갈게요. 삼성전자는 죽어도 안 빠지죠,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난번에 파동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7만 원으로 밀려 내려오면 안 됩니다. 얘가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원을 깨면 이건 100% 68,500원으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7만 원을 안 깨고 버틴다. 이건 100% 7만 5천 원에서 7만 7천 원으로 갈 겁니다. 대신 얘가 7만 5천 원에서 7만 7,500원으로 가도 지수를 못 당겨주면 다른 주식이 피해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수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요, 7만 원을 깨서 6만 8천 원대로 왔을 때 저점 매수를 노려라. 대신 삼성전자는 기대 수익은 떨어진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이요, 비중이 30% 이하라면 이 주식은 밀려도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7만 5천 원에서 7만 8천 원으로 간다. 여기서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비중이 엄청 큰 사람들이요, 잘 들으시오. 비중이 엄청 큰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이 상태에서 7만 원을 깰 때 오히려 거기서 비중을 다시 줄여놨다가 67,500원에서 65,000원대로 오면 거기서 다시 비중을 높여버리면 단가가 낮아지죠.
그 상태에서 장이 3분기에 강세장으로 가면서 75,000원에서 77,500원으로 갈 때 거기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 방송은 이 정도는 해드립니다. 패스.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포스코 얘기했죠. 자, 이제 에코프로 갈게요. 에코프로 BM이라는 주식을 보시면 이건 기술적으로 기분이 안 좋은 모습입니다. 포스코 퓨처보다도 에코프로 BM의 기술적 흐름은 안 좋은 거예요. 다만 이 주식이 에코프로과가 포스코 퓨처과보다 미래의 실적치는 더 많이 확보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쪽이.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바로 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퍼로. 그리고 여기에서 반드시 펀더멘탈로 들어가야 돼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에코프로 BM은 2년 뒤에 예상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자, 포스코 퓨처는 2년 뒤에 예상 영업이익이 9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포스코 퓨처보다 에코프로 BM이 상대적으로 최소 30에서 40%가 더 비싸게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포스코 퓨처가 27조 평가받고 있죠.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30%만 잡을게요. 6이면 에코프로 BM은 35조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 평균입니다. 그럼 에코프로가 35조의 평가를 받으려면 현재 상태에서 10조가 더 올라간다 치면 50%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30만 원을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대신 이건 언제까지? 향후 2년을 봤을 때. 그럼 여기서 또 얘기할게요. 향후 2년을 봤을 때 에코프로 BM을 30만 원 이상 35만 원 정도 본다고 이걸 이 꼭대기에서 사라 마라? 이 꼭대기에서 사라 마라? 여기서 사지 말고 어서 사라? 남들이 무서워서 다 던지려고 하는 이런 지지권으로 왔을 때 사서 2년 뒤에 35만 원에 팔을 거야. 그렇게 하고 이런 데서 비중을 늘리라는 겁니다. This is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에서 멈췄어요. 누가 실시간으로 이 폭락장에 나와가지고 장중에 이런 설명을 실시간으로 합니까? 여기 지금 채팅창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에서 멈췄어요. 향후 2년을 보고 이 꼭대기에서 50% 먹겠다고 꼭대기에 있는 주식을 사는 것보다 하고서 그러나로 갔어요. 이 정도의 설명을 실시간으로 하니까 여기 보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왜 이종복이가 오프라인을 할 때 구름대처럼 몰려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이거 알고 가시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날도 얘기했죠.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라고 하면서 이종복이가 했던 강의 내용들, 그죠? 요새 다 여기저기서 그냥 막 유튜브 보다 보면 다 나온다고 했던 걸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호가창, 이게 중심이론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 지금 수위가 높아가지고 지금 이것도 내가 줄이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야흐로 2008년 10월 17일 새벽 2시 늦은 밤 잠 못 이루는 그대들이여, 무언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여기 모인 또 다른 그대들이여, 난 그대들에게 특별한 것을 줄 수는 없으나 최소한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여기에 섰는지 방법은 알려줄 수 있다 하면서 헛소리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고 현명한 사람이 되라고 하고 고지식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했죠. 여러분들 중에 카이스트 출신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뭐야, 저기 S대 서울대학교 출신도 있을 수 있고 연고대 출신도 있을 수 있고 나름 진짜 명문대 나오고 지금 주식하면서 돈 깨먹는 사람들, 와, 내가 왜 주식을 했을까 하면서 한탄하죠. 이종복이도 똑같았습니다. 나름 상당히 똑똑하게 인생을 살았다 자부했는데 이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 때는 이건 라떼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돈을 요구했고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유튜브에 널리고 널렸어요.
이거 2008년 글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누군가를 모방을 하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어투, 그 사람의 마인드를 담게 돼 있는 거예요. 창조는 모방은 창조가 모방의 어머니라고 그랬나? 저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누군가를 모방을 했다는 것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있는 척하는 애들이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인터넷도 초창기, 기법도 전무, 요게 사자 들어가는 애들이 주로 쓰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가시와 혼자 터득한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심리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한심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다. 이게 대부분 초보 투자자나 손실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한탄성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뜯어 고치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이종복은 2008년도에 새벽 2시에 이토마토에서 글을 써줬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매매 기법, 분차트 매매 기법, 종가 매매 기법 나오죠. 포탈 사이트에 2000년 치고 분차트 매매 기법, 종가 매매 기법 검색해 보세요.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널리고 널렸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고, 호가창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2001년도에 쓴 책입니다. 여기서도 주성이가 나와요. 여러분, 체결량과 호가창을 얘기할 때 보면 호가창을 보고 매매하는 거 보면 호가창과 체결량이라는 거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 글 자체가 이런 데서 모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매도가 몇만 주씩 있고 매도가 몇만 주씩 있고 매수가 없는 주식이 잘 간다고 그랬죠. 보세요. 우리는 없는 말 안 합니다. 이게 언제 첫 거라고요? 여러분, 2001년에서 2008년 사이. 지금은 몇 년입니까? 2023년임을 알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카트! 저 정도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목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가치관을 쫓아다녀야 돼요. 가치관과 시황관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를 추종하려면 가치관을 추종하세요. 그 되도 않는 실력 가지고 유튜브에 그냥 구독자 돈 주고 사가지고 저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패스하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에 50% 정도가 올라가는 건 이건 100% 장담합니다. 이건 컨센서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년 동안에 50%를 먹으려고 이 꼭대기에 있는 주식을 사는 게 현명한지 2주 만에 50%를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현명한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투자자라면 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안정적인 위치에, 그죠? 좀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설령 물려도 길게 버틸 수 있을 만한 펀더멘탈을 갖춘 성장성을 겸비한 주도주 섹터의 주식을 사라는 게 이종복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느낌 상황 이해가 되시죠? 자, 패스. 코스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모 펄을 보시면 200이 넘어요, 여러분. 이런 걸 지금 사니까 여러분들이 물리는 건데 코스모도 마찬가지예요. 17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지지 기반에 다시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거기서 잘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부터 요 얘기 해드릴게요. LNF라는 주식이 이게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LNF라는 주식을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은 8조에 퍼가 30밖에 안 되죠, 여러분. 그죠? 이런 주식을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보다시피 LNF라는 주식은 매출액이 1조가 넘고 영업이익이 9천억이 넘어요. 올해 기준에 연말 기준에 3천억짜리가 내년에 6천억이 되고 후년에 9천억이 돼요. 승수제로 높아지죠. 이런 주식이 죽으면 저점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큰 돈 벌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런 주식을 지금 주스면 무슨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투자를?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단기 대응을 한다, 단기 매매를 한다면 이 주식은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거래를 늘리면서 양봉이 날 때 사도에 60일선을 넘어가는 거래량 증가 양봉에서 사야 사자마자 먹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LNF 같은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중 주식시장의 위치를 잘못 만나 억울하게 고생하는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NF를 들어가서 손실을 보거나 LNF를 들어가서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은 운이 없는 겁니다. 이게 못 가는 거와 안 가는 거의 차이. 그러니까 이 주식은 문제될 게 없는 주식인데 때를 잘못 만난겨. 여러분, 이 주식은 이해가 좀 되세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이게 뒤집혔을 때 사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또 얘기해 볼까요? 생각난 김에 이런 식으로 60일선에서 뒤집혀서 죽어 있다가 올라간 주식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칩 관련주들은 저렇게 죽어 있다가 올라간 거거든요. 보세요. 이쪽이 죽어 있다 올라간 거죠. 이쪽이. 얘들은 왜 죽어 있다가 바로 올라가겠어요? 반도체과고 인공지능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애들이 이걸 땡기기가 좋으니까 이건 가볍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LNF 같은 것은 무겁죠. 일단 기본적으로 LNF는 무거운 상태에서 코스닥 배터리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정권에 있죠. 시가총액이 높은 전체적인 주식들이 다 조정권에 있다 보니까 얘 혼자 올라가면 뻘짓하는 게 되는 어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수급적으로 지금 약간 불리합니다. 이 정도는 파악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PNT입니다. PNT가 LNF보다 더 잘 갈 겁니다. 이것도 맞나 틀리나 가보면 압니다. 왠지 아십니까? PNT는 보다시피 퍼가 더 낮아요. 지금은 지수가 고점에서 경계감 때문에 밀리고 있죠. 고퍼주들이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PNT는 퍼가 상대적으로 1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액 8천억대 주식이 영업이익이 1,500억대를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1조 5천억에서 2조가 넘어야 돼요. 그러면 PNT라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천억밖에 안 되죠. 1조 5천억이 되려면 3, 40%가 더 올라가거나 2조대로 간다면, 근데 이 주식은 퍼상으로 기계 장비주,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퍼를 높이 쳐줄 수 없는 단점은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2조가 넘어간다고 하는 거는 좀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얘가 움직임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여기 지금 녹화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요런 거 3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장비주라 좀 그런데 어쨌든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늘면서 가면 6만 원 넘어갑니다. 하나한 거나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대주전자가 또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주식이거든요. 이것도 전문가의 정말 독보적인 기준과 원칙으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대주전자는 추세 패턴은 양호하지만 퍼가 1000이 넘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지수 변동성이 높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버리면은 고생을 심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도 1조 4천억짜리입니다. 근데 이거 기껏해서 2025년에 가봤자 영업이익 700억밖에 못 내요. 이건 상대적으로 고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대주전자를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언급조차도 안 하는 거고요. 대신 지지와 저항은 알려드릴게요. 이건 88,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지지 기반에 이제 이 주식도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서 거래량이 1000K 이상이 터지면 11만 원 넘어서 13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이런 설명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주전자고,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 상대적으로 나노신소재도 보시다시피 이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보다시피 이것도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짜리 주식입니다. 내놓은 영업이익은 300억도 안 돼요. 이런 주식이 1조 4천억이라고? 그러면 하나기술은 20만 원 가야게? 자, 그래서 어쨌든 나노신소재를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돌파된 고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 어딘가로 흘러내려오면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가게 되면 13만 8천 원에서 14만 원, 여기는 61선이에요, 여러분. 61선이 저항의 역할이 될 것이요, 10만 원 언저리가 지지의 역할이 될 것이고, 이 주식도 10만 원 언저리, 그러니까 3분할 매수를 할 때는 11만 원하고 10만 5천 원하고 10만 원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주식이 마음에 든다면 여기서 3분할 매수하면 이것도 안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테크로 가겠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장비과를 선호하죠. 유비관우 장비의 그 장비 아니고 자, 퍼 70인데 내놓은 이익을 보시면 매년 기본 50%씩 증가하는데 시가총액은 3천억. 말도 안 되게 싼 주식입니다. 대신 기술적으로 쌍봉이기 때문에 지금 사거나 얘가 올라갈 때 따라가는 건 반대. 60일선 언저리로 왔을 때 노리는 게 바람직.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 기술 됐고 그리고 이 주식 하나 얘기해야 돼요. 바로 나는 전주희 씨. 이 주식은 신흥 SEC. 제가 보는 2차 전지 배터리과 중에 가장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주식이 바로 이 신흥 SEC입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이 주식을 보시면 400억, 500억, 700억 매년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게 돼 있죠. 어이가 없는 거죠. 이런 주식을 안 땡기고 어떻게 저런 주식을 땡깁니까? 제가 이런 얘기한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고 지금까지 안 간 거 있어요? 이것도 지금 막 사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 단기 추세는 꺾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때부터 움직임이 좋을 거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5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단기적으로 쫓아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거고 지금부터 흘러내려갈 때 그냥 저점 매수를 한다면 그걸 우리가 분할 매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한다면 이 주식 절대 안 깨집니다. 이거 VOD 근거 그대로 만들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 분석은 실시간으로 해주는데 해필이면 코스닥이 쌍봉으로 오파해서 죽으려고 하는 위치에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이종복과의 인연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고 하나 좋은 얘기 했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저렇게 열정적으로 이종복이한테 열광했으면 이거 지난주에 방송했었죠. 우리는 보통 방송을 해주거나 어떤 얘기를 해주면 지금 정도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초보자들이 듣기 딱 좋죠, 여러분. 자,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 엔캠하고 SKC인데 엔캠이라는 주식도 상대적으로 제가 이 주식을 좋게 얘기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주식은 보다시피 컨센서스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주가에 비해서 위치가 단이 낮다라는 얘기해 주는 거고 동박의 최고 SKC 얘기해 드릴게요. SKC라는 주식을 보시면 지금 EPS가 안 나옵니다. SKC라는 주식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SK이노베이션이 이번에 증자하지 않습니까? 자, SKC는 지금은 내놓는 이득이 없어요. 왜? 말 그대로 동박의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동박의 매출이 안 나옵니다. 근데 2년 뒤를 보세요. 2년 뒤를 보면 거의 10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SK그룹 중에 특히 SKC 같은 건 2년 정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2년 정도를 보고 계획을 세워도 운 좋게 만약에 지수가 양호하게 움직이거나 지수가 하방경성을 주면서 아니면 미국장이 양호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운 좋게 거래 실리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2년을 보고 가이드라인을 잡되 주가가 한 분기별로 한 3, 4개월이나 한 6개월 코스로 주가가 급등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는 한번 팔아야 되는 거예요. 2년을 보고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배터리 주식들 실시간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분석해 드린 거고 여기서 제가 또 얘기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는 패스를 하고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바로 거래소로 갈게요, 여러분. 거래소에 근데 이토마토 PD 오늘은 막 그냥 기도드리면서 경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알아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저도 물 마시면서 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한 40분 혼자 그냥 막 난리 났었죠,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습니까? 그렇다고 이 방송
3시간 못합니다. 1시부터 장마감까지 절대 안 할 테니까 그런 얘기 채팅창에 쓰지 맙시다, 여러분. 자, 리버스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해 줬는데 이걸 리버스로 볼게요, 여러분. 다 지워버리고 가겠습니다. 이평선을 보시면 이제 깨지고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 해드렸죠? 지금 저 정도의 실력 발휘를 했으니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2020년, 2022년 하락장에서 2주에 한 번꼴로 해줬던 얘기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걸 보여주면서 지금은 차트를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차트를 뒤집은 겁니다. 그 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랫단은 정차트, 약세장, 윗거는 리버스 차트예요. 리버스 뒤집은 거예요. 지금 현재장 이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가 2022년 4월 달입니다. 여기 화면 보이나요? 이토마토 PD? 여길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차트를 보세요. 지금 이 4월 달쯤 정도 보면 지금 차트하고 되게 유사하게 보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안 보이면 방법 없습니다. 2022년 4월 달 이 차트는 정수 차트입니다. 지금은 리버스 차트입니다. 리버스 차트 뒤집어 버린 거예요. 거꾸로 차트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이 낮아지면 지금 위치는 그래서 나스닥이 아깝다니까, 여러분. 나스닥이 여기서 한 단을 앞에 두면 지금 장은 여기 어디하고도 유사한 겁니다. 여기 어디. 그러니까 이 장은 원래 시작점 장인 거예요. 시작점 장인데 하필이면 미국이 저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지금은 시작점 장인데 하필이면 코스닥이 270여일 그렇게 많이 빠져놓고 68여일 만에 하락폭의 76%를 올려버린 거예요. 당연히 밀려야지. 자, 그냥 패스할게요, 여러분. 여길 보시면 여기서 얘기한 게 파동이고요. 저기 보면 종합이 350에서 380에 있을 때도 삼성전자도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요. 삼성전자 나오고 300에서 290이 열려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여기가 파의 11파 나오죠, 여러분. 아까 코스닥 파동 설명한 거, 여러분. 코스닥 파동 설명한 걸 들으시면 돼요. 여기가 11파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 15, 17의 연속적인 하락 파동이 나올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합이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그 뒤에. 그냥 나머지 다 보여드려도 돼요. 저 뒤에 종합은 얼마까지 빠졌죠, 여러분? 280. 그 사람이 이 대본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약세장에서 이종복이가 해주는, 여기도 지금 보면 종합이 312에 있을 때 270까지 내려간다라고 단정 짓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거 2주에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아까 그 설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서 지수가 61선, 121선까지 반등 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리버스 차트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서 지수가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거 천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천하의 기회. 오히려 여기 어디쯤에서 올라가면서 360대로 갈 때가 여러분들이 또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주식시장의 포인트다. 여러분, 나머지는 시간 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아까 그 종목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단기, 중기, 장기를 구분해서 시장의 주도주를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미래컴퍼니라는 주식, 이종복 미스터 진단 유튜브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거 어떤 분이 전화 걸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하고 할 때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보세요. 이 주식은 남들 다 날아갈 때 오히려 4월 달부터 빠지다가 이중바닥 만들어 놓고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61선의 저항인데 아까 LNF하고 똑같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단독으로 움직이니까 거래를 급증시키면서 이걸 뚫고 올라가죠. 보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고영은 4월 달부터 5월 중순까지 17,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밀렸어요. 이게 망했다라고 표현을 써야지 이런 걸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망한 겁니까? 주워놨으면 초대박 난 겁니까?
여기서 이렇게 밀어낼 때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준 게 맞죠? 이게 3년을 기다린 거예요. 30년을 기다린 거예요. 2달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이렇게 밀을 때 싸게 사는 거고 밀어야 급등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그 부정탔다라고 얘기하는 그 세 종목이 있죠. 걔들은 밀지도 않아갖고 안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큐렉소 신고가입니다. 이것도 근거 화면은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서 근거를 줄 수 있을라나 없을라나 모르겠는데 보다 보면 에코프로하고 LNF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미래 컴퍼니 해갖고 의료용 로봇이거든요, 여러분. 의료용 로봇 보세요, 여러분. 미래 컴퍼니에서부터 의료용 로봇 관련주들을 이종복이가 거품 물었던 시점은 1월 31일 타이밍 보이시죠? 1월 31일 타이밍부터 의료용 로봇을 좋게 얘기했었던 거고, 저 때도 보면 포스코 ICT 같은 주식이 여기 다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의료용 로봇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지금 배터리과에서 밀려 내려가고 있는 LNF라든가 SKC라든가 다른 흘러내려가고 있는 저 배터리과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주식들 충분히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수익을 낼 수 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나온다. 여러분,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숨도 안 쉬고 물 한 잔 안 마시고 대학교 교수님들도 이렇게 방송 못합니다. 강의 못합니다. 학원의 인파 강사들도 이렇게 강의 못해요. 마치겠습니다.